안보라 이어등의 어서옵쇼 4부 문 엽니다.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는 미운 그 집 새끼. 왜 우리는 미운 짓을 하면서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의 병까지 얻으면서 살까요? 네, 호르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미운 그 집 새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님, 그리고 3대 새로운 힐링 닥터 가수 추가열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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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3대 우리 힐링 닥터 추가열 씨. 예. 아, 네.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네, 힐링 닥터라는 표현이 참 무겁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예. 좋은 칭찬 같기도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힐링 뮤직 닥터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음악으로 우리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조성준 교수님은 3대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뵙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나 오늘 벌써부터 힐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견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어색함이 가시려면 좀 예. 시간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예. 어색함이 가시려면 네. 우리 교수님께서 추가열 씨 노래 하나 불러주면 어떨까요? 제가요? 아시는 제가요. 곡 혹시 있으세요? 아시는 노래. 추가열 씨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 제가 좀 그럼 그 어색함은 다음 주에 없애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색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빨리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 그렇죠. 저희 사연과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3살 평범한 여자 직장인입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한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제가 제 발로 정신과를 찾아가고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저의 경험담이 어서옵쇼 다른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운 이 질환을 알게 된 건 작년 봄이었는데요. 집중해서 디자인을 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언제부턴가 한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잡생각이 많아져서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는데 잦은 실수는 물론이고요. 성격 자체도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지고 신체적으로도 심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손발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병원 한번 가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남에게 폭력을 사용했던 날이었거든요. 정신과에 가보라는 직장 동료의 말에 이성을 잃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직장 동료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행히 직장 동료의 동생이 ADHD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를 용서하고 또 계속 설득해서 병원 상담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제 병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직장도 잃고 사람도 잃었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 내가 왜 이러지? 나도 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닐까?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 뭐 힘들어요,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또 사연이네요. ADHD를 고백했어요. 33살 평범한 그냥 여성 직장인인데 이게 증상이 발현된 게 조성준 교수님 이게 작년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ADHD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소아의 정신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고 어른이 되면 대부분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과잉 행동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감소를 하지만 주의 집중력이 감소되어 있는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예. 게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인구 집단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5% 정도
를 저희가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ADHD가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예.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에서 4%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ADHD가 어려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잘 모르고 지내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기능이 괜찮으시면 잘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자꾸 선생님한테 혼나고 지적받고 이런 걸로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성적도 괜찮고 교우 관계도 큰 문제가 없으면 잘 고만고만하게 지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때 도움을 조금 더 받았다면 그 본인도 모르게 네. 아니면 가족들이 눈치 못 채게 고생했을 그 마음고생 같은 게 좀 덜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사실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인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 확률이 더 클 것 같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성인이 되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게 네네. 그 전부터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내지는 뭐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냥 생길 수도 있나요? 그냥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사실 ADHD는 사실 저희가 뇌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이라든지 대뇌 피질이라든지 이런 곳의 이제 발전 단계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요.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주의 집중력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질환부터 감별해야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모호하다고 느낀 게 주의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ADHD다. 이렇게 판명하는 뭐 기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진단 기준을 조금 들고 와봤는데 네. 여러분들 뭐 괜찮으시면은 이제 좀 한번 같이 해볼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조금 네. 길어요. 네. 예. 뭐 예, 아니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나요? 네네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혹은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오. 5단계인데 5단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을 끝내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전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자주, 매우 자주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지 나이 먹어서 가끔 제가 그러는 지금 네. 제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인데요. 요 세 가지에서 혹시 약간, 자주, 매우 자주 그렇다에 체크되신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1점씩 주시면 되고요. 네. 요 1번, 3번까지는 자 이제 4번부터는요.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자주 그렇다와 매우 자주 그렇다. 네. 이 뒤에 불러드린 세 개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두 가지네. 체크를 하신 네네네 거기 체크를 하신 분을 봐가지고요. 이것도 1점씩인가요? 네 1점씩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4가지 이상이시면 저희가 몇 개 나오셨나요? 초 4개. 4개요. 네. 네, 저 방송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가야 네네네. 됩니다. 지금 DJ 둘이 손잡고. 네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뭐 그닥 해당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많이 없는데 이제 간혹 잊어버리는 약속 같은 거. 근데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약간 조금 그런 정도를 감안한다면 특히 뭐 따로 얘기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4개 이상이면 이제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좋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근데 이제 거고.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네. 그 이 기준이 최근 6개월간 경험한 것 중에서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요. 최근 네네. 6개월간 4개 이상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지금. 일단 사연 주신 분을 보면 예.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치료는 이렇게 약으로 보통 처방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약물 치료가 사실은 제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드리는 노력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약물이에요. 걸로.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노력, 시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약물 치료가 사실 가장 편하죠. 가장 간단합니다. 네. 그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서 가장 깊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그 어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특히 정신과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몽롱해지거나 사회생활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고요. 각성제 개념의 약물들을 복용하기 때문에 각성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파민과 관련된 물질들을 이제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이제 각성과 관련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 계열의 약물이기 때문에 뭐 더 졸려진다거나 나른해진다거나 그런 이런 거 거는 아니고. 적고요.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뭐 발육부진을 가져오거나 뭐 식욕을 감퇴시키거나 이런 거와 오히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성인들이 해당 사용을 사항이 하는 없네. 데는 괜찮고 약물 치료가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같은 걸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여기서도 사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뺨을 때리고 이제 네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ADHD 환자분들한테 많기 때문에 감정 조절하는 훈련 같은 거를 좀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정 관리나 이렇게 아까 추가열 씨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잊은 적은 본인이 있지만 뭐 고의는 아니었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 근데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 세우고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러를 좀 조정하는 방법 잘 꼼꼼하게 좀 써 버릇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 예. 생활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1246님께서 공감이 가네요라고 공감 문자 주시면서 회사 언니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은인이네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곁에 이렇게 조금 뺨을 물론 맞긴 했지만 충분히 ADHD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있어서. 분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또 잘 병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은인인 회사 언니만큼이나 우리 힐링 뮤직 닥터 우리 그렇죠. 추가열 씨의 어떻게 힐링송도 이분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저 힐링송 하기 전에 저랑 늘 추가로 같이 다니는 세트. 예, 세트. 퍼커션 하고 있는 우리 재호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왔습니다. 앞으로 예. 또 자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오늘- 힐링송은 어떻게 라이브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힐링송이에요. 노래요? 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조금 어렸을 때 한동안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앓기도 했었고요. 그때 성인이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나를 위해서 좀 사랑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약간 이상한 짓이긴 하지만 뭐 가열아 사랑해 괜찮아 다독거려주는 뭐 행동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라는 노래가 있어요.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 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곡을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힐링송입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for my dream fulfilled,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w,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e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ed,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 through all the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우리 3대 뮤직 닥터는 네. 찐이네요. 와, 제가 그 네. 스튜디오 안에서 그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진 않는데 그거 담았습니다. 그 아유, 왜 그러셨군요. 공연을 가면 이렇게 엄마들이 노래 안 듣고 이렇게 사진 찍나 저는 항상 그게 의미였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아, 예. 예. 뭐 제 노래로 일단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너무-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성준 교수님도 힐링 되신 것 같은 느낌. 아, 네네. 우신 거 아니죠 지금? 아, 근데 울 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앞으로 함께 해주실 예. 이 코너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저희 다음 주에도 정말 가슴을 울리는 힐링 조언, 힐링 뮤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7759님께서도 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감동입니다. 뭐 이렇게 네. 또 보내주셨네요. 저는 감동을 받다가도 이 럼미 텐더를 들으니까 그 텐더 치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라요. ADHD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호르반과 함께한 이번 코너 미운 그 집 새끼였고요. 네, 저 안브라 현웅의 어서옵쇼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웃으면서 끝나네요. 자, 저희- 오늘 뭐 대단하진 않지만 특별한 분들과 함께해서 더 특별했던 100회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추가열의 행복해요.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어서 오십시오.